네, 김유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움직이는 6가지 종목들을 쭉 도와봤죠. 두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인베스터 투자 전문 인성익 고문,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6개의 종목입니다. 하나씩 열어볼 텐데요. 자, 첫 순서. 첫 번째 종목은 반도체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섹터 중에서도 주 초반 반도체 흐름 좋았는데 오늘도 역시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해주고 있죠. HBM, 낸드, 냉각 시스템, 온디바이스 AI까지 이 상위 상승률 상위 섹터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게 반도체인데요. 특히나 전거래일 반도체 강세에도 쉬어갔던 SK하이닉스가 오늘은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부터 한번 챙겨볼까요? 팻말 준비되셨다면 SK하이닉스에 대한 의견 들어주시죠.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 먼저 사겠다라고 답변을 주신 인성익 고문님 의견부터 한번 챙겨볼게요. 수요일 출연자들은 사실 삼성전자 저희가 점검할 때 사겠다라고 답을 하면서 그 근거로 SK하이닉스보다 상승룸이 더 많이 남아있다. 수익률 측면에서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 쪽이 좀 더 낫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고문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저도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이게 올라갈 수 있는 룸은 더 하이닉스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납품 관련 테스트 문제가 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처음에는 뭐 진짜 리젝트 당했다는 얘기가 나왔다니 그 다음부터는 뭐 좀 뭐 보류 중이다, 테스트 중이다. 얼마 전에는 제순항에서 아직도 테스트 중이다. 뭐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얘기를 이제 열어놓기 때문에 삼성전자 기대감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어제 그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제 금리 인하하고 경기 활성화 쪽으로 다시 이제 몰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그런 쪽의 수요가 더 확장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경기 활성화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쪽의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문제가 되니까 하이닉스가 다시 재차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해서 오늘은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러운 가격대에서 좀 먹을 건 좀 내일에 덜 하더라도 오늘 오후 뭐 먹을 건 별로 없다 그래도 이쪽은 뭐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좀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뭐 삼성전자가 올라간다고 하이닉스가 좀 밀려나긴 하겠지만은 올라가는 건 같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상승 기류는 같이 탈 것 같다라는 쪽에서 이쪽은 계속 그냥 가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인성익 고문의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유럽이 다시 한번 유동성을 풀기 시작했다.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추세와 오름폭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김덕호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의견인가요? 너무 많이 올랐다라기보다는 아까 인성익 공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좀 오늘 삼성전자가 좀 메리트가 좀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오늘 굳이 사진 않겠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SK하이닉스를 또 잡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게 일단 이번 주 일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 WWDC 여기서 이제 이슈가 나왔을 때 과연 애플이 그러면은 이번에 iOS 18번째 모델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냐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러면 AI 폰에 대한 수혜 부분들을 기대가 안 나올 것이냐 여기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지금도 홀딩 전략은 가능하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신규 진입을 하실 때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둘 중에 어느 걸 선택을 해야 되냐 아마 고민도 많이 하셨을 네. 거지만 여기서 이제 반도체 비중을 너무 이제 무리하게 이제 가져가시다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증시 조정장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 대만과 중국 증시가 또 휴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외인들이 단기적으로 조금 몰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금물이 좀 몰린다.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는 증시가 어떻게 보면 아시아 시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무리하게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보유 의견으로 좀 지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그 가치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도요. 신규 진입을 한다면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더 매력 있는 자리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신규 진입은 하지 않겠다. 다만 보유하셨다면 여전히 홀딩은 해야 된다라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바로 두 번째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이 종목도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시총 2위 자리에 올랐었던 게 핫 이슈였다면 국내장에서는
알테오젠이 있죠. 시가총액 2위 자리 현재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현구간도 7% 오늘의 고점 부근에서 25만 5,500원 선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머크와의 독점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키트루다의 제형 변경 자체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매력이 주가를 계속 끌어올려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매수할 타이밍을 놓친 걸까요? 두 분의 의견 받아볼게요. 들어주시죠. 다시 한번 엇갈렸습니다. 사겠다라고 연이어서 지금 답변을 주고 계세요, 고모님께서. 알테오젠 일각에서는 약간 자리 놓친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던데,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희 연말부터 제약바이오 계속 갈 거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남은 6개월 또 간다면 지금 잡아봐도 되겠습니까? 부담스러운 자리인 건 맞아요. 네.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뭐 MSCI 편입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은 그거보다 이제 머크사와 관련해서 이제 라이센스, 로얄티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지금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가는데 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약바이오가 기대를 좀 많이 오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많이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것들이 오르기 전에는 아무래도 이쪽에서 아마 집중적으로 수급이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에 의해서 상승세를 좀 지속할 것 같고 제약바이오로 확대될 때는 조금 좀 이제 쉬어가고 그다음부터는 좀 하락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좀 집중적으로 수급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머크사와 관련해 갖고 지금 로열티 독점 라이센스 계약이 2천만 불이에요. 이게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70억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 회사의 연평균 매출액 대비해서는 상당히 큰 몫이고 그다음에 이게 그냥 한 번도 끝이는 게 아니라 매출에 따라서 그 마일스톤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거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엄청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다 그러면 그런 쪽에서는 이 회사 주가는 현재로서는 뭐 거의 신고가상 이 회사 역사상 신고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신고가가 됐다고 이제 끝일 것 같다. 그렇진 않고 저는 더 보고 싶다라는 쪽에서 현재로서는 뭐 외국인 기관 지금 외국인이 한 달 동안 200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또 이제 매수하다 어느 틈에가 또 이제 차익 매물을 내놓을 게 뻔하지만은 현재로서는 좀 더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한번 가능성을 열어봅니다. 네, 사실 보아하니 머크사와의 이 커넥션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기대된다라는 말씀 주셨고 또 금리가 내려가니까 바이오에 대한 상당한 상승폭이 있을 네. 텐데 자 이렇게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김덕호 대표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 있나요? 아까 고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점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금 변동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알테오젠에 대해서 이제 매수를 하겠느냐는 부분들은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방송에서도 매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아스코 일정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찾아갔고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피하 주사제 관련해서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기사들은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손바뀜 가장 조심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그래도 20만 원 선까지는 좀 후퇴를 할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탑승하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손절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내가 어느 정도 손절가를 내가 잡고 접근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머크사가 이번에 이제 키트루자 피하 주상제가 또 임상 3상에서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알테오젠 몸값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아까 고모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뭐 로열티도 당연히 올려받을 것이고 또 기회가 된다면은 마일스톤도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방 주가를 봤을 때 그러면 단기적인 변동에 대했을 때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과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소재가 나올 가능성은 조금 편차가 너무 크다라는 부분. 그래서 저는 일단 만약 오늘 접근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일단 23만 원 선 일단 손절 라인 잡고 단기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고요. 여기서 이제 비중 축소를 하셨다가 이후에 좀 조정 이후 다시 한번 진입하는 방식으로 좀 일진일퇴를 좀 반복하시면서 손실폭을 줄여야 된다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내년까지의 이제 고모님 말씀대로 내년까지 우리가 로열티를 받는데 실적 부분을 좀 가능했을 때는 충분히 신고가 돌파에 대한 가능성은 기대가 높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서는 조금 3분의 1 정도에서 2분의 1 정도는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방송을 보고 한 오후쯤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좀 떨어지면 가는 건 어떨까요? 라는 분들에 대해서 추가 전략을 주신다면요? 일단 이제 수급 자체는 굉장히 좋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국인들도 굉장히 계속 공격적으로 매수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지금 외국인들이 그럼 이제 바이오 종목을 샀다라고 하는 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당연히 이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키토로자 SC제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다라는 건데 이제 두 번째는 개인이 대응할 수 없는 매매 방식이 있다는 거죠. 바로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뭐 AP들이 주관을 하고 있는 뭐 공매도라든가 프로그램 매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인들이 좀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빠른 손절인데 또 네. 투자자분들이 신규 탑승해서 손절을 생각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어려워요. 개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심리적인 부분들에서 동요하지 않으시려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수익화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는 또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제약바이오는 이제 아스코가 이제 끝나가는 마정이기 때문에 이제 한 3일에서 4일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주가 다지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는 이제 WWDC 이제 AI 부분에서 좀 다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좋은 종목들을 다 잡고 있는데 이걸 무조건 다 전략 매도하라 이런 말씀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2차 전지나 AI 반도체 이쪽이 좀 손실폭이 컸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일부 만회하는 개념으로서 좀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전업으로 해도 힘든 게 이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단기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을 위한 맞춤 전략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참고해 보시죠. 알테오젠이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금융주 봐야겠죠. 밸류업에 대한 믿음 속에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도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장바구니에 오늘 금융주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게 신한지주인데요. 자, 외국인 따라 매수 한번 해봐도 될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주시죠. 이번에는 X 안 산다로 일치가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밸류업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라는 기사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실제 거래 대금도 개인 쪽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사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지금 은행주, 금융주 그렇게 재미없어 보여요. 지금 금리 인하 때문에 이제 그런 이슈가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아마 옮겨간 것 같은데 지속성이 있을까라는 거 그리고 거래량이 갑자기 그렇게 크게 늘 것 같지 않다라면 수급에서도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해서 그 금융주가 독단적으로 한 종만 가는 게 아니라 보통 같이 이제 몰려다니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확실히 좀 자금 쪽에서 좀 불리하다, 그 수급에서 좀 불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게 한꺼번에 가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은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오른 거, 금융주 중에서도 오늘 신한 지주하고 이제 한국 금융주가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런 쪽에서는 별로 이렇게 올라가는 쪽에서 따라가서 내일 먹을 게 있겠냐? 저는 그렇게 거기서는 조금 좀 불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고모님, 그러면 이 지주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그 얼개에 있으니까 이 지주 금융업 안에서도 은행도 있고 증권도 있고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에 반응하는 각각의 탄력성이 좀 다를 텐데 은행과 증권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동반적으로 그냥 안 좋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금융사, 그러니까 증권사만 따로 있는 것들은 좀 거의 뭐 삼성증권 빼놓고 좀 소형화돼 있죠. 전 웬만한 5대 증권사들은 전부 다 이제 금융 지주로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눠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따로 은행만 있다 그래서 그것도 뭐 따로 보겠느냐 그건 아니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무래도 소형 증권사 쪽에서도 특화된 이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코인 관련해서 하나투자증권이 좀 특화된 쪽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관련주들이 어떤 불쑥불쑥 재료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증권사는 있어도 은행 쪽은 지주사 통해 갖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할 필요보다는 전체적인 시황에 따라서 장이 거의 다 시장 자체가 같이 올라갈 때 아마 따라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한지주 인성희 고모님의 의견이었는데 이번에 일치됐던 거는 두 분 모두 금융주 신한지주 안 산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김덕호 대표님이 지금 세 번째 종목 일관해서 안 산다라고 하고 계신데요. 금융주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사실 AI로의 순환매를 다음 주엔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 자리에 밸류업 관련주가 좀 삐집고 들어갈 자리는 없을까요? 밸류업이 들어가려면 뭔가 실효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저는 이게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한국거래소 이제
이사께서 이제 실질적으로 12대 지주사들, 그러니까 금융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12대 대기업들의 이제 뭐 전략 전문인들 뭐 이런 분들 다 모아가지고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느냐? 제발 이 12대 대기업분들이 먼저 이 기업 밸류업에 동참해 주시라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기업들의 본연의 가치를 제고를 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주가의 향방을 좀 더 상향시키고 여기에서 또 주주들에 대해서 이익을 환원시키고 이런 이제 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싶은데 선순환을 만들고 싶은 건데 근데 지금 정작 거래소장이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대기업들 다 불러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대기업들이 관심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게 무엇을 의미되느냐? 결국 주가만 올렸다가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기 좋은 시점을 만들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외국인 지분율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 전통적으로 금융주들은 외국인 지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분율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지금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를 계속 올려놨기 때문에 배당받았을 때 대한 이점은 누가 가져간다? 외국인이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갈 게 별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내가 장기보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전략은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신한지주, 그러니까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보율이 그렇게 높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즉 그 말은 개인들 안에서의 손바뀜도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고요. 반면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초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율이 그래도 72%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76%까지 상승을 했죠. 그러면 이때는 외국인들이 일부 좀 매도를 할 때는 전략적으로 같이 매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금융주 정말 재미가 있으려면 금리 인하가 돼야 되는데 일단 유럽 중앙은행이 뭐 금리 결정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미래를 미리 전망하지 않겠다. 오히려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금리를 유연하게 내릴 수가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 미국이 먼저 내려서 당연히 불가능할 거고요.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채권 개입을 이번에 이제 저금리 상태에 대해서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채권으로 지금 금리를 조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 가지 영향을 봤을 때 한국의 금융주가 매력적일 것이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일본의 금융주나 다른 나라의 금융주가 매력적일 것이냐 비교했을 때는 조금 다소 부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꼭 무리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한지주 무리해서 매수할 필요는 없겠다. 지분율, 특히 외국인 쪽의 지분율을 볼 필요 있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성정보 열어볼 텐데요.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본격 추진한다라고 밝힌 상황에서 또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전면 휴진에 돌입한다라고 밝히며 관련주들 움직입니다. 인성정보는 대표적으로 이 원격 진료의 주자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AI 시대가 확장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가져가 봐도 되는 걸까요?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이번에 X로 안 산다 다시 한번 일치됐습니다. 고모님, 서울대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 소식이 일단 이슈가 되고 있어요. 뭐 국가적인 어떤 어려움 이런 내용도 있지만 주식시장 안에서 저희가 체크해봐야 될 건 이게 또 관련주한테는 희망이 될 수도 있다. 그동안 너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때라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기존 주주들의 의견이거든요. 조언 주시죠. 예, 오늘 좀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고 뭐 인성정보, 비트, JLK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데 추세가 상승 추세를 계속 가질 수 있겠냐? 의료 공백이 지금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계속 좀 빠졌거든요. 원격 진료 관련한 거는 이슈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가능성 때문에 한번 올라갔다. 그 다음에 진료 계속 의료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데 불구하고 별로 시세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이제 수급이 좀 몰리는데 문제는 이 회사들이 실적이 올해 안 좋아요. 계속 인성정보 같은 거 지금 1분기 실적 나온 게 적자로 좀 전환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공백 관련해 가지고 향후에 원격 진료의 가능성은 상당히 뭐 대두되고 실질적으로 좀 하고 있고 확대될 것이 확실시돼요. 그렇다면 회사에도 나쁠 게 없고 거기 관련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단 회사들한테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셋업되기까지의 어떤 그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좀 시간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지금 현재 그 의료 사태의 가장 수혜는 개인 병원이잖아요. 개인 병원은 지금 넘칠 거예요. 왜냐하면 2차 병원, 3차 병원 못 가기 때문에 그럼 1차 진료에 상당히 지금 하고 있는데 개인 병원이 과거에 코로나
때도 한번 흥행을 했었고 이번에 또 그렇게 흥행을 계속하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뭐 이제 원격 진료까지 또 한다 그러면은 뭐 수혜는 더 받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좀 전체적으로 인성 정보나 어떤 여타 관련 원격 진료 관련주들 보니 실적은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동안 주가도 계속 좀 밀려왔고 오늘 거래 터지면서 수급에서 올라간다. 이것이 계속 되겠느냐? 왜냐하면 다른 업종이나 섹터들이 올라갈 때 보면 하루 이틀 반짝하다 많은 경우가 많이 있고 네. 바닥에서는 이렇게 많이 못 그렇게 V자 반등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도 오늘 내일 오전 중이면 끝날 수밖에 없다라면은 굳이 따라갈 이유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많은 것들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대 정원 문제로 인해서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 병원의 수혜를 보다 보니까 이전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병원을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곧바로 최근에 뭐 실손보험이 좀 핫하긴 하지만 보험사의 수익하고도 연결할 수 있고 또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 그래서 입시 설명회가 또 현황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주 이런 데도 상당히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 어쨌든 김덕호 대표는 여전히 좀 부정적으로 보시고 계세요. 일단 뭐 인사정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폭탄 중 하나라면 일단 유상증자 건이 있죠. 지금 이번에 이제 5월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진행을 했던 유상증자의 가액이 이제 1,976원인데 그럼 지금 시점하고 대비했을 때는 주가가 거의 30% 정도 후퇴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물론 신규 발행 주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주수가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닙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주가 희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6월 17일 날 산청되는 이제 2차 발행 가액까지도 좀 최종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는 확정 가액 이제 발행 가액이 이제 18일 날 공시가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을 봤을 때 약 2주 내외 정도에서의 시간에서 좀 주가 변동은 좀 계속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이제 확정 공모가액이 발표될수록 이제 주가에 대한 하방 압력을 좀 강화할 수 있겠죠. 긍정적인 부분은 이번에 유상증자를 한 것이 채무 상환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신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뭐 사실 뭐 인사정보를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아까 뭐 고모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실적 부분들이 부담이 되는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유상증자 통해서 자금 모아서 이제 신규 투자가 이제 빅딜이 나오기를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감에 매매가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차라리 똑같은 기대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번 6월에 가장 기대가 되는 뭐 AI 반도체 그리고 뭐 2차 전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 지금도 계속 캐파 증설 계속 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형 3대 기업들이 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매매 차익에서의 재미는 좀 적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인성 정보를 좀 단기적으로 접근한다. 뭐 붐틱 매매를 좀 가능하다. 뭐 이런 경우면은 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 외 부분은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틱 매매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에 일단 금요일이다 보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의견을 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해 보시죠. 다음 종목 미스터블루 한번 볼게요. 자회사가 직접 개발 중인 MMORPG 게임이죠. 에오스 블랙이 사전 예약 200만 명을 돌파하면서 모 회사의 가치도 부각됩니다. 사실 웹툰주는 지난주에도 그 네이버 상장 기대감 속에 오르기도 했었잖아요. 최선호주로 많이 언급되는 종목이 미스터블루인데요. 두 분 의견 어떨까요? 들어주시죠. 다시 한번 안 산다로 일치가 됐습니다. 자, 오늘 장 자체는 지수 자체는 오르고 있는데 두 분이 안 산다로 일치되는 종목이 꽤 나오고 있어요. 미스터블루 의견은요, 고모님? 미스터블루 지난주에 그 진짜 그 네이버 웹툰 네. 그 상장권으로 해서 이제 상당히 시세를 좀 받고 근데 계속 또 올라가지 못하고 조정을 꼬리 달고 조정을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향을 상당히 좀 받았는데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자회사에서 그 다중 MMORPG 다중의 게임 그런 사전 예약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 이런 쪽에서 시세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 실적이 1분기에 이미 지금 적자로 좀 돌아서 있고요. 2분기에도 아마 축소되는 쪽으로 좀 보이는데 뭐 적자 폭은 계속 축소되는 것 같아요. 4분기에 워낙 적자가 좀 밀어내기 방식 적자가 좀 컸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뭐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게임주들이나 이런 웹툰주들 이런 것들이 올해는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이 회사 차트를 보더라도 차트 보면은 일단은 그 3,000원까지는 좀 매물 3,000원 현재 가격대가 2,730원인데 매물대에서 3,000원까지는 매물 공백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당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트레이딩 개념이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오늘 올라갈 때 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올라갈 때 살 필요는 없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사전 수요는 기업으로 얘기하면 뭐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 같은 개념인데, 어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스터블루 여전히
좀 부정적으로 보세요. 일단 두 가지 다 이제 이슈를 좀 봤을 때 네이버 웹툰에 대한 상장 기대감들은 당연히 긍정적이죠. 근데 상장을 했다고 해서 네이버 웹툰이 그만큼 신작을 바로바로 만들어냈으니까 이것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이제 웹툰을 제작을 하는데 과정에 있어서 웹툰이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뭐 최근에 뭐 DNC 미디어에서 나왔던 나온랩처럼 네. 그러니까 웹툰이 흥행을 하고 나서 뭐 IP를 가지고 게임을 만든다거나 드라마를 만드거나 이런 연결이 좀 나왔을 때는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급등이 가능합니다. 근데 DNC 미디어도 심지어 그 잘 나가는 DNC 미디어 지금도 뭐 전 세계적으로 78개국에 흥행을 하고 있다는 나온랩 게임조차도 잘 되고 있다고 홍보가 나오는데도 주가가 잘 안 나온다는 거는 그러니까 단기적인 소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네. 있고요. 오히려 지금 AOS 블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MMORPG 옛날처럼 과금하는 게임이 정말 이슈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너무 신작들이 지금 4월, 5월, 6월에 지금 몰려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파이 경쟁을 했을 때는 조금 다소 미스터 블루가 불리한 입장이다. 그래서 저는 미스터 블루는 조금 보유량을 좀 많이 과감하게 축소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웹툰 성공을 위해선 게임 드라마 연결이 중요한데 미스터 블루 그럴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연속성에 대한 의문점 갖고 안 산다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PNT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고점을 높여서 저희가 뭐 매 거래일마다 체크를 해드리는 종목인 것 같긴 한데요. 두 분 의견 어떨까요? 달리는 말에 이거 진짜 올라타야 되나라는 생각이 이제는 더 강하게 듭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엇갈렸습니다. 고모님은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배경 간략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2차 전지가 좀 죽수는 판국이 이것만 계속 올라가요. 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가능성을 보자는 거고 일단은 5월 달에 아마 리포트 하나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낮은 밸류에이션이다 이런 쪽이 그러니까 현재 가격대가 실적 대비에 상당히 낮다라는 것 때문에 다른 것들은 거의 뭐 힘 못 쓰는데 이 회사만 거의 수급이 집중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8만 원대 넘어섰어요. 조금 조정은 좀 보일 수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추세는 진행될 거다. 그냥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LS 엠트론의 이제 독점 공급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2차 전지가 이제 슬슬 좀 풀리려고 그러거든요. 바닥 찍고 풀리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확산되기 전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 그렇다면은 수급의 집중에 의해서 가는 종목이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리포트 네. 목표가는 84,000원까지 나왔기 때문에 한번 그걸 보시고 매매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전반적인 다운사이드, 다운 트렌드 쪽에서의 PNT의 디커플링이 좀 있었다라는 말씀 주시는데, 자 김덕호 대표는 오늘 좀 부정적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뭐 일단 PNT의 뭐 성장성들 그리고 이제 테슬라향 이제 장비 매출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네. 뭐 당연히 탄력을 받는 건 당연하다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일단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 PNT에 대해서 지금 신용융자 잔고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시기가 바로 이제 한번 5월 30일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테슬라향 납품한다 뭐 이런 호재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고 여기에 이제 손바뀜이 좀 많이 일어난 구간이 이제 6월 5일자 그러니까 어제 그제 이렇게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현 구간에서 이제 신규 탑승을 했을 때 좀 조정을 받는다면 7만 원 선까지 좀 후퇴를 할 가능성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고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다시 살아나려고 한다. 이거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갔던 종목들을 눈여겨보는 게 오히려 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상방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조정 이후에 진입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정 이후에 진입하는 게 좋겠다. 그래도 일단 PNT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에 이게 또 투자 성향하고의 연결성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도움 받으셨길 바라면서 자 6개의 종목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자, 이 가운데 인성익 고모님이 세 종목을 매수하겠다라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SK하이닉스, 알테오젠, PNT였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무엇일까요? 고모님 탑픽 꼽아주시죠.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예, 부담스러운 건 맞아요. 네. 맞는데 현재로서는 그칠 것 같지 않아요. 장이 뭐 확 살아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수급 가는 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되고 한 목표가는 전 개인적으로 한 30만 원까지 신고가 뭐 현재 상태 신고가인데 30만 원까지는 아마 트레이딩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좀 조정 받을 때는 적극적으로 한번 따라가 보는 게 어떨까 생각 듭니다. 네, 알테오젠 신고가를 연일 경신할 개연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의 오늘의 탑픽이 전 참 궁금합니다. 오늘의 탑픽은 어떤 건가요? 오늘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좀 소개를 네.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인터배터리 유럽에 이제 처음参전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하이엔드 동박 수주 쪽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특히나 뭐 이 수출 부분들에서의 의존이 굉장히 수출 중심에 굉장히 많은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기대가 된다 좀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뭐 기사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유럽에서도 차세대 지원 기금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약 4,920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740억 정도를 이제 지원을 받게 됐는데 이미 이제 올해 초부터 스페인에 있는 타라고나 지역에 있는 동박 공장에다가 자금을 그대로 투입하겠다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 인터배터리에 대한 이벤트도 있고 그리고 여기 실적인 캐파 양상까지도 주목을 했을 때는 좀 상반 기대를 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뒤로 빠지고 있는데 일단 손절가는 이제 44,000원 정도에서 네. 잡고 접근해 보신다면은 매력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왜 좋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사실 다 핫한 종목을 안 사겠다고 하면서 이걸 꼽아주신 거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이제 금요일이죠. 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하루 장을 쉬었었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좀 공격적으로 공략했던 종목들은 다음 주 정도에 어느 정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에 이제 섹터 순환매까지 고려했을 때는 이제 추가적인 하반들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나라가 고금리 환경이기 때문에 좀 종목을 오래 지기가 좀 힘드십니다. 네. 그러면 손바뀜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변동성이 좀 적은 종목들을 먼저 한번 공략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적은 종목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김덕호 대표님이 또 금요일이기도 하니까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오후장 아니면 주말에 미국장까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의 시장 한마디는 한텀 쉬기네요. 네, 그러니까 뭐 아마 게임 하시는 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지금 모든 걸 지금 한 번에 매몰아쳐서 지금 어떻게든 이겨봐야겠다고 하다가 그게 어떻게 보면 자충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슈도 굉장히 많고 또 많은 분들이 기대감으로 또 거래가 다시 회복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때일수록 오히려 너무 조급해하시기보다는 좀 침착하게 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발표되는 경제 지표와 좀 연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격차가 있는가 이거를 좀 확인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성익 고문님은 어떻게 시장 한마디를 남겨주셨는지 바로 보겠습니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주셨는데 혹시 시장 추가 코멘트 있으실지요? 네, 뭐 자기 제목은 뭐 70년대 조세희 소설에서 나온 건데 네. 일단 스위스가 먼저 금리 인하를 시작했죠. 스웨덴 넘어갔죠. 캐나다 하더니 바로 유럽 은행이에요. 미국 6월 다음 주 이제 금리 얘기가 나오는데 거의 동결 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인상은 뭐 한 50% 미만이고 동결 쪽인데 전체적으로 얘기는 그쪽인데 만약에 이것이 동결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다라는 생각이고 네. 다만 유럽이 좀 금리 인하를 하지만은 매파적인 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할지는 모르겠다. 뭐 좀 여지를 좀 둔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여파가 지금 미국 시장, 미국 금리 인하까지 간다라면은 상당히 이거는 시장은 상당히 폭발적으로 갈 수 있고 안 되다가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 일단은 가능성이 좀 더 좀 짙어진다라면은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쪽으로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이 아닌 유럽이 피버팅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작은 유동성을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에 인성익 고문과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시장의 수급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봐야겠죠. 박세미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